네, 그래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받았었던 그 교육 내용은 위헌수 평가의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헌수 평가가 무엇인지에서부터 각각의 위헌수 평가에 따른 이제 절차별로 어떤 뭐 활동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법적 요구사항들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2단계인 지금 이제 제2세이 집중 학습 주차인 5주차에서부터는 제2세이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활용하고 있는 위헌수평가 기법이고요. 그래서 이 기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6주차는 제2세이와 관련된 각 단계별 이제 위험 요인 도출하고, 그리고 실제 실습에 대한 내용, 7주차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공장별로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대한 이해를 하고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들이 제2세에 어떤 연관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 위험수 평가를 할 때 이런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대한 준비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주차까지가 거의 실질적인 JSA에 대한 실습까지 포함된 내용이고요. 8주차는 마지막 안전 문화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펑션에서의 코칭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JSA로 이제 바로 진행을 해보죠. JSA 정의를 보시면은 뭐 풀어서 쓰면은 잡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라고 돼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잡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작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작업에 대한 안전 평가, 세이프티 어세스먼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JSA는 작업에 대한 단계별로 구분을 해놓고 그 각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고 이를 제거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대책을 하기 위한 뭐 위험수평가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SA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장에서는 다 위험수평가 하면은 JSA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꼭 JSA만 위험수 평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우리가 위험수 평가를 잡 기반으로 그러니까 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위험수 평가를 하는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JSA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JSA 외에도 뭐 PSM 공정은 아시겠지만 이제 공정에 대한 위험수 평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설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 뭐 파악하기 위한 공정 위험성 평가 그리고 이 외에도 화학 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뭐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화학 물질 위험성 평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구분을 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네, 아무래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실제 행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한다라고 해서 JSA를 우리가 채택을 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JSA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업에 있어서 이 각각의 그 절차별로 그 순서별로 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작업을 되도록이면 세세하게 쪼개서 나누고 그 각 작업 단계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최대한 많이 도출해서 이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바로 접목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JSA 자체는 그래서 작업을 많이 해본 사람들, 아니면 작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만큼 위험에 대해서 더 도출이 많이 되고 또 위험수 평가가 좀 더 작업에 대해서 뭐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게끔 효과가 있게끔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작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대책이 수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JSA는 이 작업자한테 굉장히 좀 많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작업자 스스로가 그만큼 안전을 많이 이해를 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작업에 대해서 경험을 또 많이 하고, 그만큼 어, 좀 스킬을 많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이 JS에 대해서 좀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SA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현장에서 이 작업이완수 평가를 막상 하세요라고 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감을 못 잡고 이렇게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뭐 나보고 오늘 이완수 평가 하래. 이거 대해서 언제 일정 수립돼가지고 이거 나보고 JSA 하라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아니면은 그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그 작업 자체를 그대로 관찰하면서 거기에 따른 위험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시행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 아니면 남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뭐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해. 아니면 불안전한 상태가 있어. 이런 것들로 바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도출을 해서 이에 대한 안전한 작업 방법을 어,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게 이 JE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기존에 뭐 사고 사례가 있었던 그런 내역들 아니면은 뭐 SOP에서 명시되어 있는 뭐 물질별로 이런 부분 주의하세요라고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작업할 때 같이 접목하면서 아 이게 만약에 어, 이런 위험성이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그 해당 작업 절차를 또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목이 가능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부서장이나 팀 리더도 작업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더 자기 작업에 대해서 잘 아실 수가 있는데, 팀 리더, 뭐 팀장이나 아니면은 뭐 하물며 이제 공사장님, 어, 께서는 현장 작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모르실 수 있어서,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JSA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고서, 어, 이 작업에 대해서 위험성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놓고 봤을 때에는 예전에 봤었던 그 위험성 평가의 절차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위험 요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하시죠? 여기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약간 좀 세세하게 구분을 해놔서 그렇지, 이게 거의 뭐 동일한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면은 JSA 절차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JSA 절차서는 이미 각 공장마다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혹여나 이 JSA 절차서를 못 찾겠어요라고 하시면은 VPO 세이프티 플래너에서 오퍼레이셔널 그 세이프티에 대해 그 블로그로 가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PSM에서 위험수 평가 지침을 보시면은 JSA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검토하시고 혹여나 필요하면은 최근 노동부 가이드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진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번은 이제 JSA에 대한 팀을 구성합니다. 우리는 JSA를 현장에서 위주로 하시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JSA 팀 구성이 현장 땅까지 같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JSA를 노동부에서는 그 현장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참여에 대한 범위가, 그러면 그냥 손 놓고 그냥 보세요. 누가 남이 하는 거를 그냥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현장 작업자가 JSA를 직접 실행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이런 어, 안목까지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JSA가 실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작업자분한테 이 JSA에 대해서 일임을 해 보시고
명확하게 임무 부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 작업자에 의한 유효성 평가를 실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효성 평가를 같이 검토하는 것도 현장 작업자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 작업자가 실행하고 검토한 유효성 평가에 대해서 관리 감독자께서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팀 구성을 해서 각각의 팀원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어,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 뭐 대책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들 이것도 현장단까지도 같이 임무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위로 더 올려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다른 팀 아니면은 뭐 위에 팀장 아니면 공장장님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께도 그런 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 구성이 되면은 네, 그 팀의 역할을 각자 숙지를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숙지하시면서 그 해당되는 역할들을 JSA 절차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SA를 실행할 대상 작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각 공정별로 굉장히 많이 있죠. 작업 연수 평가가 작업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뭐 홍길동 씨한테는 어느 작업을 해보세요. 어, 어느 분한테는 뭐 어느 작업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어사인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마스터 리스트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그렇게 각각의 팀원별로 제이스를 실행하시도록 그 해당 작업을 하시도록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평가를 실행하는데 평가 실행할 때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작업 단계 구분, 단계별 유해 요인 파악, 그리고 안전대책 수립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사이에 그 위험성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이 빠져 있죠. 어쨌든 이런 내용이 다 포함해서 평가의 실행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각각의 작업 단계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유해 요인 파악을 하고 이에 따른 위험수 평가에 대한 위험성 결정을 하고 그리고 안전대책 수립을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작업 단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 수립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립을 한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을 우리 관리 감독자, 두 관리 감독자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각각의 관리 감독자가 다른 사람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야지 좀 더 여러 번 이제 검토를 가지고 어, 이 객관성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GS에 대한 검토를 우리는 관리 감독자께서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 승인은 팀장님께서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관리 감독자를 달리 가져가는 게 이상적이다. 만약에 어려우면은 한 관리 감독자가 검토하고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용산 사업장이거나 아니면 작업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저분하고 팀 리더, 팀 매니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른 결과 및 후속 조치는 이 개개인이나 아니면은 팀 단위 아니면 공장 단위에서 좀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결과 기록 교육하는 거 여기까지 모두 다 이 1주에서 4주차까지 배웠었던 이호수 평가의 절차하고 거의 매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JSN하고 특별하게 다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적용을 하고 다시 이행 평가를 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정기 유형성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들은 각각 그 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방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중요할 만한 내용들을 스킵을 하고 특별히 강조할 내용들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서에 대한 부분은 항상 우리가 그 숙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연수 평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 절차서만 이해를 하셔도 유연수 평가에 대해서 네, 거의
50 이상은 다 이해를 한다. 어디 가서도 연습평가를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절차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팀 구성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업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주인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작업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는 실행할 작업에 대한 선정입니다. 그래서 작업에 대한 선정은 우리 모든 작업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지만 이거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한 해에 시기를 좀 나뉘어서 진행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1년에 꼭 최소 1회 이상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가장 우리가 시행해야 될 작업 아니면은 고용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작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평가에 대한 실행에 대해서는 네, 각각의 이런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작업 단계에 대한 구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이세를 실행할 때 있어서 작업 단계를 구분하는데 이 JSA를 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 JSA를 작성해 보시는 분이라면은 맨 처음에 맞닥뜨리게 이 공란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공란을 채우는 것이 작업 단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업 단계를 각각 구분해서 이 왼쪽에다 채워넣는 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작업 단계를 구분할 때 이미 아시는 것처럼 너무 세세하게 구분을 해 놓으면은 이 위헌수 평가가 자세하게 되는 건 좋긴 하지만 또 너무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시간 좀 더 아래 아니면 중간 부분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집중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단계를 그렇게 너무 세세하게 나눌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그러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고 보면은 이 작업을 하면서 준비 단계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했었던 요수 평가를 보면은 서류에 대한 준비 작업 단계, 작업에 대한 작업 준비 단계도 많이 위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다른 실질적인 작업의 시행에 있어서 그렇게 위험성이 크지 않다면 그 부분을 어, 너무 세세하게 나눌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평가를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원수 평가를 보면은 너무 세세하게 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작업에 대한 준비, 자재에 대한 준비, 어디까지 이동하면서 이 너무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은 위에서 이원수 평가를 막 열심히 작성한 티는 나는데 정작 중요한 부위에서는 굉장히 거기에서 작업 단계 구분을 안 해놔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없이 작업의 준비 단계보다는 실질적으로 작업을 시행하는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도록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작업에 대해서 총 10가지 정도로 나뉘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0가지에서 상위 2개, 하위 2개, 아니면 상위 하나나 하위 하나 정도는 작업에 대한 준비나, 그리고 작업에 대한 그 마무리, 철수, 이런 단계로 표시를 하고 나머지 8단계를 실질적인 작업의 내용으로 구성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무 간단하게 작성한 것들, 그리고 아래는 16가지 단계로 쭉 다 나뉘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한 6단계 정도로 해도 이만큼 핵심인 작업에 그 절차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이면은 이렇게 분할해서 작업에 대한 유효 평가를 실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시들은 예전에도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승용차에 대한 바퀴 교체 작업인데 이런 것들을 네, 너무 이제 복잡하게 해놓으면은 음,
굉장히 좀 그 연습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성에 대해서 집중을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시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 각각의 작업 단계에서 최대한 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요자 바퀴 교체 작업을 어, 많게는 뭐 20단계 뭐 이렇게까지 나눌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9개의 단계까지 해서 나뉘어놓는 이런 예시들을 보시고 이런 정도만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JSA 우리가 사용하는 양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이시죠? 이게 현재 포샤 뭐 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예시 양식입니다. 그래서 작업명, 부서명 이런 것도 보시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작업번호, 계정일자 이런 것들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여기 오른쪽에 추가적으로 해서 이 위헌수 평가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면은 여기다 설명을 또 하게끔 이렇게 이 란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들은 사업장별로 자유롭게 어,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작업 단계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 이 단계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나누고 이에 따른 현재 안전 보건 조치가 나오고 그리고 위험에 대한 측정, 그래서 결정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이 수립 이후에 개선도 얼마큼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인 양식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대책 수립하고 재측정하고 또 허용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또 대책 수립하고 측정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장별로 위험수평가 양식이 약간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뭐 특히 우리 공장 작업자뿐만 아니라 외주업체들까지 들어오면서 우리 유연수 평가를 양식을 맞춰서 작성을 해주고 계셔서 이분들한테 혼선을 주지 않으려면 최대한 통일된 양식으로 사용하는 게 어,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더 그 안전팀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작성된 예시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셨을 때 위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특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필요한 보호구, 그리고 안전장비, 그리고 자료, 이런 것들이 우리 공장은 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장비 공구는 따로 있진 않습니다. 장비 공구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장비 공구를 워낙에 쓰려면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써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명시하진 않았는데 우리는 보호구, 필요한 자료, 그리고 안전장비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공장, 상계 공장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작업 단계에서 이 작업 단계보다 이제 유해 위험 요인 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내용은 이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은 충돌, 부딪힘, 아니면 뭐 어디 협착 이렇게 간단하게 발생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나 아니면은 뭐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기술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작업장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 중 차량에 의한 충돌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세하게 작성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수립해야 할 안전 조치나 대책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수립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도록이면 좀 더 상세하게 위험 요인을 기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여기를 상세하게 위험 요인을 기술을 하시면은 이 위험성 평가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특히 처음 작업을 어, 투입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 위험성 평가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작업에 대한 위험성이 이렇게 있구나
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 위험 요인 이쪽에 꼭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 요인을 여기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같이 기술하시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이 유해 위험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 같다라고 보이면은 아니어서 위험 요인을 구분해서 명시하시는 게 더 효과적으로 위험성에 대한 측정과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 쪽에 올해는 위험수 평가를 진행하시면서 이쪽에 좀 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번에 현재 안전 조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안전 조치는 말 그대로 이 유해 위험 요인에 따른 현재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시들은 뭐 공단에서도 준 내용이긴 하지만 제한 속도, 뭐 교통법규 준수, 뭐 이런 것들로 나와 있죠. 이거 외에도 고인목 설치라든지 약간 관리적 대책하고 그 공학적 대책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 어찌됐든 이 코샤 가이드를 봤을 때는 여기에 그런 우리가 현재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기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관리적 대책이나 공학적 대책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를 할 때 차량 충돌에 대한 위험성이다 보니까 강도는 충돌로 인해서 사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 빈도 5, 강도 4, 5 곱하기 4에서 20으로 봤을 때 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의 빈도는 이동이 그만큼 뭐 일주일에 한 번 최소 그 이상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각각의 빈도와 강도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을 따라서 평가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은 통행자 안전운전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약간 좀 관리적 대책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관리적 대책으로 빈도가 얼마큼 낮아졌는지, 강도가 얼마큼 낮아졌는지는 영향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대책 등을 통해서 개선된 위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개선 일자를 실질적으로 이 개선 일자, 여기에 있는 대책이 수립이 돼서 적용된 일자가 이 개선 일자에 들어가는 게 이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옆에 또 다른 칸으로 해서 개선 요청 일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조치를 완료하세요. 뭐 이런 듀데이트를 만들어 놓은 사업장도 있고요. 담당자를 명시를 해서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대책을 다 적용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 놓는 게 기본적인 이 공단에서 얘기하는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개선 일자에 대한 명시,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언제까지 대책을 수립하세요. 그래서 적용하세요. 이것들을 정해놔야지 이 대책에 대해서 수립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트래킹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담당자까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으면은 네, 다른 사람 한테 이런 것들을 떠넘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책임 전가다든지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겠죠. 뭐 우리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담당자를 아예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개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접목을 앞으로 해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내용들을 시행을 하고 있죠. 마스터 리스트에서 네, 추가 개선 대책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JSA 포맷에 공단에서는 다 같이 적용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작업 단계별로 이렇게 쭉 나뉘어서 하는데 계속해서 위에 위험 요인을 보고 계시죠. 이 부분은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술하는 이 이유를 보시면은 차량 주행 시 보행자 및 이동 차량 부딪힘 위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량 주차 시 그래서 현재 안전 보건 조치에 주차 시에 따른 현재 안전 보건 조치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도록 하면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 현재 안전 보건 조치 해놓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하면은 여기 대책 수립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주차 시, 이 주차 시에 운전자한테 알리거나 보행자한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수립하는 게 여기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이라니 많이 상세할수록 대책 수립이 좀 더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험 요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JSA에 대해서 쭉 교육 자료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관연도에도 많이 봤었으니까 지나가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스터리스트 포맷이죠. 이 마스터리스트의 맨 앞에 작업번호, 작업명, 그리고 작성일자 그게 돼 있는데 작성일자를 이 최초에 작성한 위어스 평가라면은 최초 일자를 들어가시면 되고 최초 일자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개정일자, 이 시행일자 이 예전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언제 시행을 했어요? 라고 하시면은 그 날짜를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작성일자 적으시고 작성자란이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위어스 평가 시행한 그 담당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검토자는 이 위헌평가대에서 검토를 시행한 관리감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승인자 역시 관리감독자인데 우리는 현재 팀장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정검토일은 그래서 이 검토 승인하신 일자가 여기에 필요한 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헌수 평가에 대해서 시행하세요라는 그런 문구로 법이 나와 있다기보다 검토를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그 검토 개정일에 대한 이 날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위헌수 평가를 시행만 하고서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이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확인한 날짜가 결국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 감독자께서 검토 승인한 날짜, 네, 이런 날짜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P, OPL 유무는 이 어, 위헌수 평가가 만약에 개정되고 뭐 바뀌고 혹여나 삭제되고 하면은 원래 있었던 SOP, OPN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추가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이 란이 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위헌수 평가에 대한 개정 검토가 만들어지면은 SOP에 대한 개정 검토도 시행을 하는 게 올바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P도 이에 따라서 같이 개정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안전 SDCA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SOP에 대한 개정 검토일까지 같이 명시를 하고요. 이 JS에 대한 개정 검토를 시행하고서 SOP에 대한 개정 검토도 같이 시행하시면은 연달아서 시행하시면 참 좋은데 시행이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안전 루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SOP까지도 검토, 개정을 하시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뭐 특별히 그 법적으로 이 부분을, 이 개정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노동부에서 실제 PSM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위헌수 평가에 대한 개정 검토가 이루어졌으면은 SOP에 대한 개정 검토도 했는지 또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PSM처럼 아예 공정위험평가를 공정안전 에 대한 그 평가를 할 때 주로 보는 항목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새 트렌드라면은 SOP에 대한 개정 검토도 우리가 필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험성 상중하입니다. 이 상중하는 해당 이 작업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을 건데 그 해당 작업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위험성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에 있어서 모든 작업 단계가 다 8 이하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이 8인데 갑자기 16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상으로 나온 것들 하나 있더라도 그 하나 때문이라도 여기다가 같이 명시를 해주시면은 이 작업 단계에 대해 이 작업 위험 평가에 대해서는 필히 고의염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관리 감독자 분들께서 해당 작업에 대해서 약간 우선성으로 먼저 이 작업에 대한 검토를 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성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중하 표기를 해주시면은 네, 좀 더 효과적인 위험 평가 검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업데이트 이력입니다. 그 지난 교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수 평가의 기록 관리 그리고 보존에 대한 내용으로 3년치 최소 3년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24년도, 25년도, 26년도 이런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해 놓으시면은 이렇게 이 사업장은 이 위험수 평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이걸 문서로 남기지 않고 매년도마다 뉴스페이퍼를 다 남겨놓고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문서량도 많고 또 그에 따라 관리를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이 업데이트 이력란을 만들어서 여기서 관리를 하자는 취지이고요. 이런 내용은 광주 공장에서 이미 어, 우수하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주고 계셔서 전체 마스터 리스트에 이런 부분들이 접목되도록 그렇게 적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이력은 꼭 연습평가를 우리가 최소 3년치 이상을 했다라는 증빙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예전에 이런 위험성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이 달력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해당 작업에 대해서 언제 검토를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다음번에 검토는 또 언제 하고 승인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각각 구분해서 이 한 마스터리스트 상에서 전체 위험수평가에 대한 계획을 쭉 보고 검토나 최종 승인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리스트는 물론 관리 감독자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긴 하겠지만 현장 오퍼레이터 분들한테도 공유를 해주셔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너가 직접 계획을 수립해봐. 아니면 수립해서 알려줘. 그래서 여기다가 표기를 하고 이 다른 어, 위험평가 시행을 해보고 관리감독자 검토를 하고 최종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약간 뭐 승인 검토 계획이 날짜가 따로따로 있다는 것을 칸이 좀 구분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함이지 이 시기는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마스터 리스트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위헌수 평가에 대한 세세한 작성 방법은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위헌수 평가에 대한 윗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바로 고등부에서 봤을 때에는 법규 위반에 대한 항목을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칸이기도 합니다. 뭐 서명에 대한 대상이 빠져 있다든지, 검토 개정 일자가 안 맞는다든지, 필요한 보호구, 장비,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들, 잘못 들어가 있는 것들도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위에 있는 것들로 바로 이 법규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용을 잘 기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 단계에는 네, 이 부분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을 해서 적용했을 때 그때의 추정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에도 만약에 다 위험성이 낮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3단계, 4단계가 계속해서 적용해서 최대한 위험이 허용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시행을 하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내용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헌수 평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JSA도 동일합니다. 다른 위헌수 평가하고 마찬가지로 최소 연 1회 이상 개정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토자와 승인자 모두 관리 감독 이상의 자격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을 공장별로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질문을 하십니다. 위헌수 평가를 할 때 이분은 아직 그 관리검사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승인,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시면서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선적으로 시행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 교육을 다 받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자로 지정돼 있으신 분이 선임하신 분이 선임을 먼저 뭐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이 하시는 것도 허용 가능하지만 이외에 관리감독 뭐 교육 이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지정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분들은 검토 승인 단계에서는 참여하실 수 없도록 하는 게 쪽으로도 필요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보건조치에는 설비적이거나 공학적인 안전보건조치 수준이 들어가 있는 게 현재 안전보건조치로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된다. 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위헌수 평가는 계속해서 그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수 인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평가한 이연수 평가에 대해서 그대로 끝, 올해는 다 완료했으니까 안 해도 돼. 이렇다기보다는, 다른 어, 근로자한테 업무 줘서 또다시 평가를 뭐 해보도록 하는 것도 이 객관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난 그 위헌수평가 교육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아직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26년도 위헌수평가를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서 해달라.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비일상 작업에 대한 기록 관리 이런 것들도 공정별로는 다 이렇게 이력을 남겨놓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 반복해서 진행되는 작업이 있으면은 JSA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일상 작업, 우리가 SAF로 하고 있는 것들을 네, JSA로 끌고 오는 것도 우리가 유형수 평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안전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8 이상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기록을 남겨두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네, 위험감소 대책 수립란 이 시트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따로 해당 작업에 대해서 이력을 계속해서 남겨두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이 아까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해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시는 게 이 안전보건 조치나 대책 수립할 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볼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안전 보건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안전 보건 조치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면서 대책란은 이렇게 현재 안전 조치, 유지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공란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실제 가서 위헌수 평가대에서 물어보면은 여기 있는 조치들이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현장에 없는 것도 있어요. 타이거 마크 부착 이런 것들 현장에 안 돼 있는데 뭐 돼 있다라고 돼 있든지 아니면은 뭐 경고 스티커 이런 것들 부착이라고 돼 있는데 뭐 안 돼 있다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현재 안전보고 추진은 우리가
사람이 직접 활동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조치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더 이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바로 공학적 대책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안전 방호 장치, 트래키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은 기계에 대한 끼임 위험에 대해서 트래키로 기계에 대한 통제를 작동시킨다. 현재 안전보호 취지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네, 맞을 거고요. 만약에 트래키가 안 돼 있어요. 들어가서 우리가 셈 절차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셈을 기술하시지 말고 추가 대책에 현장에서의 셈, 시행, 그리고 관리 감독자에 의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 놓으시는 게 이게 좀 더 맞게 작성이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보고 조치는 여기엔 대부분이 그래서 작업자에 의한 활동들, 감독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넣는 것보다 현재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안전장치들, 보호장치들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그런 상태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 공항적 대책이 적용된 것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게 이상적이고요. 이런 것들도 적용했을 때에도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죠. 아니면은 그런 공항적 대책이 없어요. 없을 때 추가 대책으로 여기다가 이때 관리적 대책으로 어떻게 통제를 하겠다. 안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아니면 여기에서라도 임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항성 대책을 적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 추가적인 대책란에 들어가는 게 맞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안전보건 조치와 추가 대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진행하면은 근본 원인 감소 대책에 적용할 그런 내용들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관리적 대책만까지 해서 어떻게 작업은 했지만 아직까지 근본 원인 남아 있다면 여기에 이 근본 원인 감소 대책을 어, 그 계획을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우선적인 내용이 이 위험에 대한 제거, 대체, 공학적 대책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근본인 감소 대책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JSA에 대해서 내용을 봤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헌수 평가에 대한 일반 절차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JSA이다 보니까 작업 기반에 대한 위헌수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업에 대해서 위헌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단계별로 나누는 게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나뉘어 보시고 너무 많게 구성할 필요 없이 작업에 대한 준비와 마무리 단계는 간단하게 하시더라도 실제 하는 작업에 집중해서 작업 단계를 구분하시도록 해보시는 게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번에 이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해보는 게 상세하게 우리가 도출해보는 게 결국에는 각각의 위험 대책 수립할 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번에 현지 안전보건 조치에는 되도록이면 공학적 대책 이상의 수준의 그런 안전 조치들이 있으면은 기입을 하면 되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은 기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대신에 이럴 때는 위험성 추정이 급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추가 대책 수립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관리적 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시적인 공학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방안들을 같이 놓고 모니터링을 시행을 해서 이 대책들이 올바르게 현장에 적용되도록 관리하면은 그에 따른 위험성 추정에서 또 가능성이 많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안전보건 조치와 추가 대책에 대해서 개정 검토하는 게 26년도 연습평가에 좀 중점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하이러키 오브 컨트롤, 위험 통제 계층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을 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보시면 효과적인 위험수 평가에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선머리로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교육을 진행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어, 실습 위주로 할 건데 저희 안전팀이 어, 중국으로 좀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세션은 실제 바로 저희가 교육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 실제 위험 평가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시도록 샘플 예제를 한번 드릴 테니까 그 예시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위험 평가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 나중에 7주차 때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 함께 작성해 보신 그런 예시들을 같이 보면서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 자료는 다시 한번 공유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교육을 하면서 레코딩 해놓은 것들 약간 편집을 해서 이 동영상 자료도 같이 업로드를 이제 바로바로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자료 참고하셔서 혹여나 이 교육을 못 들으신 분들한테 또 전달 주셔서 이 교육 동영상 들으시고 유연수 평가에 대한 어, 인식을 좀 더 같이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